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HG 마크로스 YF29 듀렌달 발키리입니다. 자, HG 시리즈로 이 YF19가 한 차례 등장을 하고 이후 후속작으로 현재 발키리 시리즈의 인기 탑을 달리는 기체 중 하나인 YF29 듀렌달 발키리가 이렇게 HG로 등장했습니다. 자, 극장판 마크로스 F 작별의 날개에서 등장한 이 주인공 사오토메 알토의 최종 탑승기인데요. 자, 최종 탑승기인 만큼 이 본편에서 굉장한 포스를 보여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HG로 나온 듀렌달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본체는 이렇게 기본적인 소체와 이렇게 미니 스탠드가 하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일단 발키리 자체는 역시나 공중에 떠 있어야 제맛인 그런 느낌인데 YF19 때는 이런 스탠드가 없었는데 이번 듀렌달 발키리는 아무래도 이 등짐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같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듀렌달 발키리 특유의 색감과 프로포션을 굉장히 잘 표현해준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실의 색감이라던가 이 플라스틱 사출색의 색감도 이 원판과 비교해봤을 때 전혀 어디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형태의 사출색과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듀렌달 발키리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 화려한 색감, 그리고 정말 이 주인공스러운 프로포션과 이 활약상,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발키리를 가장 좋아하는 순위를 꼽자면은 사실상 무조건 YF19가 1위긴 하지만 그 다음은 이 듀렌달 발키리가 항상 2위로 2, 3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에서 내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서 내려도 충분히 멋진 그런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나왔던 YF19처럼 이 제품도 3단 변형이 가능한 스펙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파츠를 사용해서 이제 변형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덕분에 배틀로이드 모드가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물론 3단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틀로이드, 가워크, 그리고 파이터 모드로 차례차례 변형이 가능한데요. 일단 저는 항상 발키리는 배틀로이드 상태로 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배틀로이드의 완성도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HG YF29는 이 배틀로이드 상태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DX 추합금, 이전에 나왔던 DX 추합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프로포션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허리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나왔던 DX 추합금 같은 경우에는 허리 부분이 굉장히 얇고 좀 길쭉한 느낌이었거든요. 뭐 그렇게 엄청 얇은 편은 아니었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여기가 많이 길쭉한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좀 이게 아무래도 완전 변형이다 보니까 이런 이 고관절이라던가 이쪽에 붙는 그런 허리 조인트가 좀 불안불안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막 엄청 불안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완전 변형이다 보니까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H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츠 교환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완전 변형은 아니고 이렇게 파츠 교환이라고 해도 뒤쪽에 있을 만한 그런 콕핏 디테일 부분,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줬습니다. 이 콕핏 부분뿐만이 아니라 상체라던가 이 하체의 디테일도 상당한데 이게 전부 다 일단 실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색을 지원을 해줬어요. 덕분에 색 분할 자체가 딱 보더라도 굉장히 디테일하죠. 약 90% 정도는 완벽하게 색 분할을 해준 느낌이긴 한데 정말 세세하게 뭐 얼굴에 있는 요 조금만 이런 회색 부분이라던가 이제 빨간색이나 그런 다양한 색 부분, 아니면은 볼따구니에 있는 그 하얀색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름 표현할 수 있는 색은 전부 다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 상체뿐만이 아니라 이 다리 부분도 이렇게 이 특유의 SMS007이라 써있는 이런 부분도 다 실로 이제 마킹을 해줬고,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이 막 그렇게 막 이 겉으로 뜨지도 않고 굉장히 원래 도색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긴 해요. 자, 옆쪽에도 이렇게 색분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색분할을 해주면서 입체감을 살렸고요. 뒤쪽에 있는 날개 부분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SMS 마크라던가 이런 넘버링, 그리고 여기 양쪽 기소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라이트를 표현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다채로운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 습식 데카를 따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습식 데카를 쓰면은 조금 더 아주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세세한 포인트, 약간 지금이 90%라면은 습식을 쓰면은 95%까지는 완벽하게 색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저는 일단 기본 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습식 데카를 사진 않을 것 같네요. 당연히 이 제형 부분에서는 이 기믹적인 부분도 굉장히 재현이 잘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방패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어설트 나이프가 있습니다. 안쪽에. 그래서 잠시만요, 이 방패를 잠깐 떼주고 보면은 자, 이렇게 안쪽에 어설트 나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떼서 어설트 나이프를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지원해 준 게 참 고맙네요, 이건. 자, 어쨌든 다시 넣어주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꽂아주고요. 그리고 건포트, 이게 그냥 건포트가 아니라 빔 건포트입니다. 이게 이 컨셉 자체가 이전에 이제 타고 있었던 VF25 토네이도 팩하고 VF27 이제 브레라가 타던 그 기체를 그 약간 컨셉을 섞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포드 같은 부분도 약간 그 전에 탔었던 그 브레락이랑 거의 흡사한 형태의 건포드입니다. 이 부분도 자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스코프가 올라오게 되고,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연스럽게 안쪽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는 자 이렇게 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앞뒤로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떼준 다음에 이 홈만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시켜서 이렇게 위치를 교체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빔 건포드의 이제 버스트 모드가 재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별도의 교체 파츠가 따로 없이 이것 자체만으로도 교체가 된다는 게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넘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선에다 지워주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형태의 빔 건포드의 버스트 모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당연스럽게도 뒤쪽에 있는 요 빔건도 이렇게 회전도 되고 원작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가 이제 신축 기믹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이터 모드 가오크 모드 때 한번 변형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장형 마이크로 미사일 있죠. 이제 마이크로 미사일도 이렇게 어깨 부분 양쪽에 어깨 부분에 있고, 그리고 다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서 DX로 나왔었던 제품처럼 이렇게 마이크로 미사일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 자 반대쪽인가요? 잠시만요. 자 이게 안 열리네요. 자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안쪽에 이제 능력자분들은 전부 다 도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색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펼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장형 기믹까지 그대로 지원돼 있고, 나중에 이제 슈퍼팩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슈퍼팩까지 합쳐지면은 진짜 화려한 이 풀버스트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시 돌려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DX 추합금으로 나왔던 YF29와 흡사한 형태의 기믹은 전부 다 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자 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사실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빔건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재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은 당연히 360도 회전이 가능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아이고 뒤쪽이 좀 걸렸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앞뒤로, 그리고 앞뒤 양옆 그리고 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관절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나 자유롭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포징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프라모델답게 부분적으로 좀 많이 빠지네요. 자 그리고 여기엔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리고 이중 관절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한 이런 팔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역시나 볼관절답게 이렇게 회전이 되고 교체도 가능한데, 자 보시면은 자 어딨냐,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냥 손만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아이고 또 떨어졌네요. 자 허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역동적인 허리 회전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상체가 이렇게 앞뒤 자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 허리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하겠죠. 이거 참 특이하네요 이거. 자,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 형태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여 올려지는 이런 형태의 축관절 기반으로 골관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정면으로는 이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꽤나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역시나 이 구조의 한계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게 그나마 이렇게 옆쪽으로 빠져있는 이런 형태의 관절 기믹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 DX 추하근보다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축관절 부분은 따로 없고요. 여기가 무릎관절이 이렇게 1중으로만 움직입니다. 2중까지는 아니고 이 변신 기믹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움직이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리, 이 발목 부분은 이렇게 좌우로 회전도 살짝살짝 되고 앞뒤로도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당연히 변형 기믹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게 접었다 펼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번 제품에도 3단 변형이 가능한 이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자, 일단 가워크 모드와 파이터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가워크 모드 때 쓰이는 이런 파츠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수 부분은 가워크 모드 그리고 파이터 모드 둘 다 쓰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이터 모드 전용 파츠입니다. 자, 일단 가워크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이렇게 자, 분리를 시켜서 옆에다가 놔주시고요. 여기를 이제 개봉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DX 추하금 때도 동일한 그런 스펙이죠. 자, 이렇게 분리시켜준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하반신을 잠깐 옆에다 두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무기도 따로 뺄게요. 이제 변형의 편함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이제 3개로 이제 빠지는데, 자,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빼서 이제 빠져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기믹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기준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 파츠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면은 자, 이렇게 뒤쪽으로 이 부분을 빼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를 자, 이렇게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뒤쪽에 날개를 이런 식으로 따로 빼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팔 부분하고 안쪽에 있는 몸통이 따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살짝 힘을 줘서,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얇은 핀이어가지고 너무 세게 잡으면 여기가 이렇게 접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확 누르게 되면은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옆에다 잠깐 두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 파츠부터 여기가 이제 날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신축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그리고 2번, 자, 이쪽 그리고 이쪽까지. 여기도 하실 때 여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같이, 이 부분을 먼저 넣어주고, 자,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고정 핀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넣어주고, 여기도 같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 고정 핀이 따로 빠지면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걸리면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떼서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한 번, 여기도,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스무스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반으로, 이 힌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밀착을 시켜주시면은 자, 요런 형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가워크 때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일단 이 상태로 이렇게 자, 눕혀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면은 자, 등 쪽에 있는 기수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날개는 좀 이따 한 번 더 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앞쪽으로, 여기가 위로 올라오고 이 에어 인테이크가 이 앞부분으로 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여기 모든 발키리들의 공통점, 이 부분이 늘어난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 여기가 분리가 됩니다. 너무 꽉 물려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스며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무릎 부분을 앞쪽으로 떼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꺾어주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의 발이 완성이 되죠. 역관절 형태 같은 느낌으로. 자, 여기도 잡고 살짝 빼준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고 무릎 부분을 앞쪽으로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꺾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역관절 형태의 가와크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해준 다리에다가 뒤쪽에 보시면 여기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를 여기 요 팔파츠, 이 팔파츠에 있는 이 조인트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자, 여기 간섭되지 않도록, 아이고. 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벌써 가워크의 반이 완성이 됐죠. 참고로 여기는 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까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을 먼저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기수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요 기수, 이 부분을 여기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슬라이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벌써부터 뭔가 모양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파츠, 자, 요 등 쪽 파츠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여기가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자, 파츠 중에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머리 파츠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파츠예요. 자, 이 부분을 여기 보시면 딱 들어갈 만한 홈이 보이죠. 여기 이 부분에다가 먼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아까 빼놨던 이 가슴팍 파츠,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쪽에다가 고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특유의 가워크 상태가 완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날개를 빼먹을 수가 없죠. 이 날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연장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당기듯이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주 길쭉한 날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발키리 시리즈, 이 마크로스에 나오는 이 메카들의 특유의 바로 그 모습이죠. 그 형태. 참,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이 마크로스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특이한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 총을 쥐어주면은, 자, 이런 상태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자, 참고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따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빼놨던, 자, 요 스탠드, 이 스탠드를, 자, 이 부분을 떼서 미니 스탠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다가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비행기와 로봇의 중간 형태인 가워크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참, 요게 진짜 이 마크로스 시리즈 특유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 뒷부분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빔을 연장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빔 캐논을 이런 식으로 딱 떼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 조금 더 완벽한 형태의 가워크 모드가 완성이 되겠죠. 실제로 이 본편에서 이렇게 따로 가워크 모드 상태에서 따로 싸우기도 하고, 이제 아주 유명한 게임 시리즈 중 하나인 슈퍼로봇 대전, 슈퍼로봇 대전에서도 이 듀란달 발키리가 항상 이제 참전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쫙 오면서 빔 캐논을 옆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 참, 이게 얼핏 보면은 되게 어중간한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진짜 이 발키리들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이 중간 형태, 이거야말로 진짜 이 발키리의 뭐랄까 상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사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워크 형태를 완성해 봤고, 이제 바로 파이터 모드로 들어갈 텐데, 파이터 모드는 여기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파이터 모드로 변경을 해주려면은, 자, 일단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다시 분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 부분도 잠깐, 이 부분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옆부분이 또 빠졌네요. 네. 여기가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주 빠집니다. 다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을 잠시 이렇게 통째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쪽 팔 부분도 지금은 원래는 이게 이 부분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 HG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살살 이렇게 빼서 일단 이 상태로 뺀 다음에 옆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이런 파츠가 하나 있었죠. 이 파츠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꾹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가 메인 파이터 모드의 몸체가 되는데 보시면은 넣기 전에 이쪽에 조인트가 또 이게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조인트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일단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시 붙여주고 여기가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넣어준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쪽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펼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살짝 접히는데 완전히 접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살짝 이만큼 남겨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살짝 뜨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도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펼쳐준 다음에 살짝 집어넣어서 이만큼만 띄워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한 번 더 정리해 줄 텐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 부분 이 부분이 따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올려준 다음에 다리를 제가 접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올려서 이 부분을 수축시켜 주도록 합니다. 안쪽에다가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조인트로 엮여 있거든요. 안쪽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여기를 한 번 더 자 이렇게 들어 올려준 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닫아 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한번 접어준 다음에 안쪽까지 완전히 자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살짝 걸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자 완벽하게 밀착시켜 주시고 여기를 닫아 주도록 합니다. 또 이거 여기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밀착을 완전히 시켜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밀착시켜 주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쪼맣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 부분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다리가 아주 미려하게 나오게 됐죠. 쭉 뻗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파츠 중에 이런 방패 파츠가 있었죠. 이 방패는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는 이 파츠, 이 뚜껑 파츠입니다. 이제 자 이쪽에다가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지금 각이 딱 맞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쭉 올려서 이렇게 옆쪽으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하기 전에 여기가 지금 이쪽에 좀 걸려 있어요. 이 부분을 잠깐 다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옆쪽에다가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시고요. 여기도 좀 여기가 좀 빠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밀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아까 빼놨던 파츠 중에 이런 방패 파츠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있었죠. 그 배틀로이드 모델일 때 뒤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자 위쪽에 덮어지는 이 뚜껑 날개 부분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조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듯이 딱 들어가죠. 이렇게 이쪽도 맞춰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오, 굉장히 이 들어가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참 진짜 퍼즐처럼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 파츠를 써서 이쪽에다가 자, 가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파이터 모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안쪽에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어디죠? 예, 여기 있네요. 건포드. 자, 건포드는 따로 접을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자, 추가적인 파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탠딩 파츠인데 자, 여기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 원형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같이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대망의 파이터 모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야, 파이터 너무 멋지네요, 이거 진짜. 이 듀렌달 발키리가 진짜 이 전진익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파이터 모드인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HG로 나온 이 발키리 두 대가 전부 다 전진익입니다. YF19 그리고 YF29까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려하게 변신이 됐는데, 사실 변신하기도 은근히 막 어려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자주자주 변신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변신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은 그런 제품으로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 변신하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대 혹은 3개를 살 것 같네요. 물량만 좀 많다면요. 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아까 연결했던 이 조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세워줄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자 아래쪽에 있는 랜딩 기어, 자 보시면은 랜딩 기어 파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랜딩 기어는 당연히 이 아래쪽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앞쪽으로 눌러준 다음에 이 부분을 따로 빼주면은 안쪽이 쏙 나오게 됩니다. 자, 나와라!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앞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서 빼준 다음에 이쪽에 맞는 랜딩 기어를 장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어느 부분일까요? 여긴가? 아, 여기다. 사실 저 랜딩 기어를 잘 안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세워줄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지상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일단 공중에 띄우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이 랜딩 기어는 거의 안 쓸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파이터 모드가 나와줬습니다. 자, 다시 배틀로이드 모드로 돌아와서 사이즈를 비교해보면은 요런 느낌. 자, 일반적인 HG보다는 훨씬 크고 약간 MG보다는 작은 소형 MG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HG YF29 듀렌달 발키리 리뷰였습니다. 자, 본편에선 정말로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등장하면서 이 팬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그런 기체였는데요. TV판에서 보여줬던 이 VF25 토네이도 팩과 이 VF27의 장점을 한 번에 결합시킨 것 같은 이 명품 기체답게 이 HG로도 그 장점을 아주 세세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후 과연 어떤 기체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YF29 기반의 다양한 베리에이션 기체가 나왔던 사례가 좀 있었죠. 심지어 본편에서도 이제 마크로스 델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맥스기의 YF29가 나왔던 적이 있었죠. 실제로 발매 예정입니다, 그거는. 자,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어떤 HG 기체가 나와줄지 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